법. 이사방위 구분법은 이제 그 고대에 옛날에 이제 김문등갑 고대 김문등갑에서 나와서 현재 우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그 학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생기복덕 구궁법하고 그다음에 이사방위 구궁법이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활용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사방향이라는 것은 뭐 기란 방향, 그다음에 사업상 뭐 자금을 그 빌리러 가거나 아니면 시험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가서 시험을 볼 적에 유리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아주 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기복덕과 똑같이 구궁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구궁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주 그 자꾸 연습을 해서 9개 칸이 머릿속에 들어있도록 그렇게 자꾸 숙달을 시키면 이 공부가 좀 수월해질 거예요. 이사방위는 좀 어느 쪽으로 그 이사를 가는데 기란 방향이 어디 있느냐? 구궁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구궁도에다 놓아야 되는데 중궁에서는 방향을 선정 못하니까 중궁에다가는 배속을 못 시키겠죠. 그 첫 번째가 철록방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시면 수월해요. 두 번째는 안선. 세 번째는 식신. 네 번째가 정파. 요는 시루중자예요. 떡시루 할지 시루중자. 다섯 번째는 오기. 여섯 번째는 합시. 일곱 번째는 진기. 여덟 번째는 관인. 아홉 번째가 물러날 퇴자 써가지고 퇴식. 이 9가지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외울 적에는 손을 짚어가지고 1철록, 2안선, 3식신, 4정파, 5호기, 6합식, 7진기, 8관인, 9퇴식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선은 구궁도에다가 우리가 배속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칸을 하나 그려놔 보세요. 이사방위법에서 구궁정의도는 1번 궁에서 감궁에서 곤궁으로 가죠. 그러니까 1번이 철록 방향이에요. 철록. 그 다음에 2번이 안손 방향. 그 다음에 요 3번 진궁이 식신 방향. 요 4번 궁이 손궁이 정파 방향이에요. 5번 궁이 오기 방향. 6번 궁이 합식 방향. 7번 궁이 진기 방향. 8번 궁이 관인방. 9번이 퇴식방. 이건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1번은 철록, 2번은 안선, 3번은 식신, 4번은 정파, 5번은 오기, 6번은 합식, 7번은 진기, 8번은 관인, 9번에 퇴식 방향. 나이수가 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남자는 진궁에서 일사가 시작이 되고 여자는 곤궁에서 일사가 시작이 돼요. 우선은 나이를 배속하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철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1번이 철로, 2번이 안손, 3번이 식신, 4번이 증파, 5번이 오기, 6번이 합식, 7번이 진기, 8번이 관인, 9번이 퇴신. 자, 철록 방향이라는 것은요, 복록 방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복록 지방이다. 복록의 방향이다. 그래서 철록 방향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영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진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득재, 재물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것은 녹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재물로도 많이 논하고, 그 다음에 명예로도 논했어요. 득재하고 등록, 예. 그 다음에 창업 문제, 그 다음에 개업 문제, 개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철록방으로 가면 좋다. 그 다음에 안손 방향은 저건 눈 안자거든요. 눈이 손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안손 방향은 여러분이 기억할 적엔 첫 번째가 손재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손재수다. 안손 방향. 그 다음에 12구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12구설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별수 같은 게 들어온다. 이별수라는 것은 계약의 파기 문제가 들어오겠죠. 뭐 납품을 받기로 했다가 또 말을 번복하거나, 그 다음에 땅을 판다고 했다가 뭐 땅을 안 판다고 하거나, 계약의 파기 문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런 거는 전부 다 안손 방향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요 식신 방향, 우리 자평명리에서는, 사주에서, 예.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취직이 언제 되겠습니까 했을 적에는, 여러분들 다 사주 공부를 하셨으니까 뭘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사람의 이제 사주를 봐주게 했을 적에 우리 아들이 언제 취직이 되겠습니까 하는 적에는 식신이 들어오는 해, 식신이 들어오는 월. 그러니까 요거는 취업이에요. 취업. 식신은. 그 다음에 요거는 밥그릇이죠. 밥그릇이도 요건 득재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득재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적에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변업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변업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철록하고 식신하고 이제 연관이 많은데, 철록은 이제 명예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식신 방향은 취업을 논할 적에는 요 식신 방향으로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신은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 요 뒤에 나오면 이제 요 합식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자식을 결혼했는지 오래돼도 자식을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신 방향으로 이사를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 뭐 득자 문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예,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증파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시루가 깨지는 거죠. 시루가 깨지는 것은 뭐예요? 만사가 다 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큰 문제로 이것도 똑같이 안손처럼 또 손재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재수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건 명예훼손이 들어와요. 명예훼손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질병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기 방향이라는 것은요, 오기 방향은, 오기사라는 것은 독수공방사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독수공방사라니까 이거는 이별이나 이혼수가 높게 들어오는 거죠. 이 오기방. 그 다음에,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일의 성사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들어와요. 오기방에. 그 다음에 오기방은 사고수도 많이 들어와요. 자, 요 합식은 더랍의 밥식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식구가 느는 거예요. 식구가 는다는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종업원이 늘은 거죠. 종업원.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생긴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합식 방향. 그 다음에 새로운 일거리가 나타난다. 이것도 전부 다 합식으로 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부모하고 떨어져 살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합해지는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자식이 이제 대전에서 취직을 하다가 대전에 눌러 앉게 돼 있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부모를 이제 모시고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합식 방향, 아들이 합식 방향이 대전이 합식 방향이다 하면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자녀분들하고 서울에 있는 노부모가 같이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합식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진규라는 거는 요거 사고, 질병 또 들어오고, 또 여기 또 손재수가 또 들어오게 돼 있죠. 손재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에 파기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제 구설 문제가 또 들어오고, 요 오기 방향도 관제 구설 문제가 들어와요. 여기도 하나 적어 드릴까요? 관제 구설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인 방향은 공직자한테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문서를 얻는 거, 그 다음에 계약, 관계 등의 기란 방향, 요거는 전부 다 관인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험의 합격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관인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퇴식이라는 것은 물러날 퇴자를 쓰죠. 식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식구 중에서 이것도 뭐 손상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종업원을 해고해야 한다 하는 문제 전부 다 퇴식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세가 점점 줄게 된다. 예, 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9가지가 철록, 안손, 식신, 증파, 오기, 합식, 진기, 관인, 퇴시. 자, 그러면은 길방은 첫째가 철록 방향이에요. 철록 방향은 공직자건 일반 사업가건 일반인이건 간에 다 길한 방향이에요. 철록 방향이. 자, 그다음에 관인 방향이 있죠? 관인 방향은 공직자한테는 아주 길한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식신 방향이 있죠? 예, 식신 방향. 요거는 사업하는 사람, 사업자한테 아주 길한 방향이에요. 그다음에 합식 방향이 있죠? 합식 방향. 요거는 식구가 느는 거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결혼을 앞둔 사람. 그다음에 부모하고 합치려는 사람. 그러면 합식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사업하는 사람한테도 어서 오세요. 이거 넣어주셨네. 예. 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한테도 좋은 방향이에요. 길방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오고, 이건 우선순위예요. 첫째가 철록이 가장 길하고, 그 다음에 관인방이 2번째로 길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3번째로 길하고, 4번째로 합식이 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흉방은 제일 흉한 게 오기방이 제일 흉해요. 오기방은 이건 이혼 문제가 나와요. 계약의 파기 문제가 나오고 또 사고 질병 문제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기방이 제일 흉하고, 그 다음에 그 2번째로는 안손 방향이 들어와 있어요. 안손은 요건 시비 구설,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문제가 들어와요. 명예훼손. 그 다음에 요거는 손재수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손은 대체로 첫 번째 논한 게 시비 구설을 먼저 논하고, 명예훼손 문제, 손재수 문제 들어오는데, 또 그 다음에 가벼운 질병, 요거, 그 다음에 가벼운 사고 같은 거, 이건 전부 다 안손 방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증파 방향이 돼요. 증파 방향은 대체적으로 여기 안손도 손재수가 되지만은 또 손재수가 가장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증파. 그 다음에 이것도 12구설이 들어오는데 대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안손에서 12구설이 좀 더 크게 들어오고, 증파방에서는 12구설이 좀 적긴 적지만은 12구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증파는 손재수가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네 번째가 진기 방향이 들어와 있죠. 예, 진기 방향이라는 것은 귀신방으로 나아간다는 건데, 요것도 전부 다 위에 있는 그 흉한 기운들이 거의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사고 질병이 여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손재수도 또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기 방향은 요 위에 설명한 대로 명예훼손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식구 중 상함, 다치는 사람 문제가 또 들어와 있어요. 진기 방향.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이제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퇴식 방향이죠. 예. 퇴식 방향이라는 것은 물러날 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사업의 쇠퇴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쇠퇴기와 연관된다. 그 다음에 또 퇴직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으로 이사가는 문제도 여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결혼해서 타 집으로 가는 것도 여 퇴직에 들어오겠죠. 그 퇴직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빠져나간다. 종업원이 자기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사업 경영이 어려워져 가지고 종업원 수를 자꾸 줄이든지 하는 거는 퇴직 방향으로 이사 갔을 적에 그런 문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좀 심한 경우는 자식들의 가출 문제도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자꾸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해서 요선 문제, 이런 문제가 들어오겠다.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설명드린 거,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는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이를 이제 배속시키는 방법, 나이를 구흥수에다가 배속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봅시다. 1900 남자인데 1983년생이에요. 83년생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현재는 부모님의 집에서 기숙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에 집을 얻어서 이사 가야 하는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사람이 이사 간다는 거는 2019년도예요. 그러면은 1983년생이 2019년도라고 하면 몇 살이 됩니까? 37세가 되죠? 2019년 37세가 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5단에 이해가 돼요? 남자는 일세를 진궁에서 시작을 해요. 진궁에서 시작한다는 건 일어날 기자 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자는 일세를 진궁에서 기해서 자신의 나이 수만큼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곳에 요거 떨어지는 곳에 요거는 우리가 구성이라고 해요. 구성을 이사방의 구성을 다시 중궁에 넣고 나머지 구성은 구궁정의도상으로 배속을 시켜서 한단한다. 남자는 일세를 진궁에서 시켜서 구궁정의도상으로 자신의 나이수만큼 세워나가서 떨어지는 것의 구성을 중궁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구궁정의도상으로 배속을 시킨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어보면은 자,
37세 몇 번 더 한번 세보세요. 어디에 떨어지는가. 요 앞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어디에 떨어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1세예요.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중궁 건넜대요. 8세, 9세, 10세. 남자는 1세하고 10세가 진궁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칸이 몇 개예요? 칸이 9개니까 하나 앞이가 20세가 되죠. 여기가 20세가 돼요. 볼까요? 10이니까 11, 12, 13, 14, 15, 16, 17, 여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 되죠. 그럼 여기가 30세가 돼요. 중궁이. 여기가 30세. 그러면 37세니까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얘는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가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다 보니까 식신방향에 떨어져서 식신방향을 중궁에 넣어라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사를 가고 싶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다 했을 적에 그 남자가 만약에 37세라고 하면은 식신이 떨어지죠. 식신을 중궁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때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느냐. 당신은 지금 올해가 운이, 중궁은 이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예요.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식신궁이니까 이사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집에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좀 신불당 쪽으로 한번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풀어서 만약에 철록이나 그 다음에 식신이나 관인방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굳이 이사를 할 필요가 없다.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도 이사를 가겠다 한다면은 37세에 있는 거를 중궁에다 넣으란 얘기죠. 37세를 중궁에다 넣어보세요. 식신을 중궁에다 넣고, 자, 식신 다음에 뭐예요? 정파가 들어오죠. 정파는 식신을 중궁에다 넣었으니까 중파는 6번 건궁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정파. 정파. 그럼 정파 다음에 뭐예요? 오기방이죠. 오기방은 7번 궁으로 가는 거예요. 오기. 그 다음에 8번 궁은 뭐예요? 합식이죠. 합식. 그 다음에 진기. 그 다음에 관인. 그 다음에 퇴식. 그 다음에 철록. 그 다음에 안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그럼 여러분들이 권하면 어떤 방향으로 권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만약에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다 한다면 철록방을 먼저 권해줘야 되죠. 그래서 길방은 진궁에 뭐예요? 철록방을 우선 권해줘야 되겠죠. 철록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방향으로 권해줘야 되겠어요? 만약에 사업가라고 한다면 어디로 권해줘야 되겠어요? 사업가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공직이라고 한다면 관인방을 권해줘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식신 방향이나 합식 방향을 권해줘야 되는데 식신은 중궁에 떨어졌죠. 중궁은 자기 자리가 권하지 못하죠. 그러면 합식 방향을 권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간궁의 합식 방향을 두 번째로 권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건궁에 알맞은 집이 나오지가 않았다 하면 세 번째로 권해질 게 어디예요? 관인방향을 권해줘야 되죠. 그래도 관인방은 감궁의 관인방을 권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로방향을 권해주고 두 번째는 합식방향을 권해주고 세 번째는 관인방향을 권해줘야 된다.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공무원이라 한다면 철록방향은 공통적으로 권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관인방을 먼저 권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신은 중궁에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합식방을 권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사 문제는요. 여기 천안에서 저쪽 서쪽으로 이사하는 거, 먼 거리도 이사 가는 거죠. 옆집으로 가는 것도 이사 가는 거죠.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집을 옮긴다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를 옮긴다 하면 기준이 어디게 돼요? 회사가 기준이 되는 거죠. 회사를 기준으로 놓고 옮기려고 하는 그 회사의 방향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그 임용고시, 자녀분들 임용고시 때문에 이제 그 학부모들이 많이 왔었는데 몇 군데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서울 볼 수 있고, 대전 볼 수 있고, 부산 볼 수 있고. 그때는 바로 요 이사방향 구궁법을 적용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험 보는 게 유리하냐, 대전 지역에서 시험 보는 게 유리하냐, 대구 지역에서 시험 보는 게 유리하냐 하는 거는 그 애의 나이를 구궁에 배속을 시켜서 떨어지는 구성을 중궁에다 넣고 나머지 구성은 구궁 정의도상으로 배속을 시켜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향은 철록 방향, 그 다음에 관행 방향. 철록 방향이 서울이면 서울을 먼저 지원해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인 방향이 북쪽이면은 철록이 북쪽이면 서울 방향을 지원하라고 하고, 만약에 관인 방향이 두 번째로는 동남쪽이다 하면 저 부산 쪽, 대구 쪽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권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요 이사 방향 구궁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이 유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머리를 짜내 가지고 자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자, 지금 이제 가축 문제가 나오죠. 안성에서 지금 이제 소 가축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안성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기준은 시청이 기준이에요. 항상 관공서가 기준이에요. 옛날 같으면 현이 있는 곳, 관하가 있는 곳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안성에서 그런 그 구제역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면은 안성에서 안성이 시가 됐으니까 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좋은 방향을 어떻게 따져야 돼요? 그거는 시청에서는 시장이 제일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시장의 나이를 계산해서 중국에다 넣고, 그러면 따져보면은 시장이란 분이 안성시를 전부 다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길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길방에 떨어지는 곳에 가축우리는 그래도 손상이 적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제 뭐 이번엔 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봐요. 뭐 어느 지역에서 이제 뭐 구제역 발생이 심하다 뭐 한다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 이제 그 현령의 나이를 중심으로 놓고 그 지역의 기륭을 판단하고, 지금 같으면 시장이니까 시장의 나이를 넣고 봤을 적에 나이가 떨어지는 것을 중국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사방향 구궁법을 적용을 시켜서 길방 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탈이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들어오죠. 얘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하는 걸 물으러 왔다. 그럼 뭐를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하고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분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매달 달에 결혼시켜야 되는 문제가 먼저 들어오겠죠. 그럼 매달 달에 결혼시켜야 되는 거는 생계복덕으로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생계복덕으로 봐서 매달 달인가를 정해놓은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사가 가야 되는가 좋을 것인가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현재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결혼 태교를 하러 왔을 경우에 그 부모님들이 몇 월 달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아파트를 얻어서 간다, 전세를 얻어 가건 사서 가건 간에 어느 방향에 있는 거를 사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러 와요. 그러니까 이사 방향은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사 방향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응용할 게 또 있죠. 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은 이제 사방에 다 땅값이 올라도 이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내가 어느 지역에 주로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돈이 벌 것인가 하는 게 들어오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37살이다 하면 식신을 중국에다 넣었어요. 자, 정파나 오기방에 땅을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사방향 구공법은 응용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단순히 이사 가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가 저쪽에서 땅을 사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천안에서 하나는 대전이고 하나는 그러면 서울이라고 했을 적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냐, 조건은 거의 똑같다고 했을 적에 길방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 방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에 잠깐 보시면은 예제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네. 그 지금 저 37세로 봤을 적에는 네. 그 원래 부하의 진궁에 떨어지는데 진궁이 식신이니까 식신을 중궁에다 넣고 꼭 이사를 가야겠다. 네. 물론 사람은 모르는데 네. 이사를 갔을 때 식신을 중궁에 넣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식신을 중국에다 넣고 나머지 이제 구성을 포국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 기준적으로 나오면 보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적으로 아니라 반대적으로. 만약에 오기가 뜨거나 뭐 정파가 뜨거나 하면 이사를 가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식신이 됐다면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된다면 한 해 더 머물러 있으세요 하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굉장히 이걸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책에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요. 남자가 1983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1981년생. 자, 2009년이니까 2009년도 남자는 몇 살이 돼요? 남자 30세가 되죠? 여자는 29세가 되죠. 남자 1980년생하고
여자 1981년생이 2009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사하는 문제까지 이제 물어보러 왔다고 했을 적에, 자 우선은 1980년생, 81년생이 뭐예요? 태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몇 월 달에 결혼을 하면 좋겠느냐. 그 다음에 얘들이 결혼을 하면은 분가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분가를 시켜줘야 될 건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80년생하고 81년생 30세, 남자 30세, 여자 29세에 뭐예요? 생계복덕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보세요 지금 생계복덕. 자, 5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얼른 풀어보세요. 복잡합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굉장히 더디죠. 호호. 야, 그렇게 공부해서는 큰일이다. 여러분들 이 생기복덕하고 이사방의 구공법을 알게 된다면은 아주 담배값, 남자들 뭐 담배값은 쉽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난 시간에 배운 생기복덕 구공법, 그건 택이라는 거예요. 좋은 날짜 잡는 거. 이사방향 구공법은 길한 방향을 찾는 거. 그 두 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 1980년생이 2009년도에 결혼하려고 한다.
2009년도에 결혼하는 거로 서로 양가가 합의가 됐어요. 그럼 남자는 30세, 여자는 29세란 말이에요. 몇 월 달에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남자는 30세인데 태궁에서 공이 남녀 10세가 떨어지죠. 남자는 순행을 시키고 여자는 역행을 시키고 그럼 여기가 10세, 20세, 30세 이렇게 되죠. 여기 30세 떨어지죠. 30세는 진하련이 있죠. 여러분들 손을 펴보세요. 상중하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기복동은 일상변생기 변시키니까 떨어진 걸 붙여야 변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이궁의 생기 이중 천이 떨어진 거 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천이 삼화 절체 손의 절체 사중 유혼 간의 유혼 오상화해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죠. 오상화해 육중 복덕 여기가 복덕이죠. 칠화절명 뭐예요? 태절명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팔중 귀혼 여기가 귀혼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돼요. 자 생기방을 생기궁을 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생기 그 다음에 복덕 천에 이렇게 되죠. 자 여자는 얘가 10세예요. 역행으로 돌아가니까 얘가 20세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렇게 들어오죠. 자 29는 어디예요? 선궁이죠. 손화절이에요. 손화절이라는 것은 두 개는 붙이고 밑에는 떨어뜨리란 말이에요. 그럼 일상변생기 변화시키니까 붙어있는 걸 떨어져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 감의 생기 이중 천이 세 개 다 떨어졌죠. 천이 삼화절체 맨 밑에 변화시키니까 붙여야 되겠죠. 진의 절체 사중 유혼 그럼 뭐 태유혼이죠. 오상화해 여기가 화해방이죠. 육중 복덕 이의 복덕이죠. 칠화절명 여기 간의 절명이죠. 그 다음에 팔중 귀혼 손에 귀혼이 떨어지죠. 그러면 여자가 길한 달은 생기달, 복덕달, 그 다음에 천의 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자, 남자 생기 기준 하는데 여자는 복덕이니까 괜찮죠? 남자 복덕이라면 여자가 생기방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천이고 여기는 남자는 화이니까 요거는 제외시켜 놓죠. 그러면은 음력으로 여기가 5월이니까 음력으로 5월에 시켜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음력으로 11월에 시켜주든지 택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2009년도에 결혼을 시키자 하고 양가의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름에 5월 달에 여름이 너무 덥다 하면은 뭐 돼요? 음력 11월이니까 12월에 결혼을 시키자 하는 그 결론이 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전세를 얻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기 나이를 중국에다 넣고 부모하고는 이제 분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중국에다 넣고 다시 이사 방향의 구성을 또 포국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포국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남자는 30세니까 보세요. 여기가 1세 10세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세, 여기가 30세가 떨어지죠. 그럼 변동이 없는 거죠. 자, 여기가 철록이에요.
여기가 안선, 여기가 식신, 여기가 증파, 여기가 오기, 여기가 합시, 여기 진기, 그 다음에 관인, 퇴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남자가 뭐예요? 이거 오기방에 떨어져 있어요. 변동은 없지만은 길방은 어디예요? 길방은 철록. 간방이니까 북쪽이 제일 길방이죠. 그 다음에 식신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식신방향이죠. 여기는 진궁이니까 동방이 들어오죠. 여기가 두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예요? 세 번째 관인방. 관인방. 그러니까 이거는 간방이 되죠. 동북방이 되는 거죠. 동북방에 가는 거. 이거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합식방향이 되고, 이거는 건방이니까 서북방이 되죠. 서북방. 네 번째. 그러니까 아파트를 얻어줄 적에 철록을 이선을 얻어주고 나온 게 없다, 마땅치가 않다 하면은 식신 방향을 얻어주고, 만약에 회사 다닌다 하면 관인방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회사 다니지 않고 아직은 그냥 집에서 부모하고 쉬고 있다 한다면 식신방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합식 방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기복덕하고 이사방향 구분법 우리가 다 써먹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질문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한 2분 쉬었다가 또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그럼 저 지금 그 옛날에 그 낚시 찌를 갖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 한참 전 얘기, 한 10년 전 얘기야. 구로공단에서 이 낚시 찌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때 막 오창 단지가 막 이제 뭐 공장들이 이제 입주하고 막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3,000평을 이미 사놓고 왔어. 사지 않았으면은 다른 데로 내가 위치를 바꿔줄 텐데, 정확하게 오기방이 서울서 구로공단에서 정확하게 오창공단에 오기방이 들어오더라고. 뭐 그거 하나만 판단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운세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판단했지만은 방향이 이제 구로공단이 좁으니까 넓은 데로 이제 돈 벌어서 넓은 데로 온다고 이사를 온 거야. 뭐 포크레인이 터파기 공사서부터 사고가 터져가지고 결국은 오창의 그 3,000평 공장을 세우지도 못하고 망했어. 그러니까 공장을 2공장을 세운다, 3공장을 세운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이사방의 구공법으로 판단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틀림없어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학문은 김운동갑으로 또 보는 학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해서는 어려운 학문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사방의 구공법으로 정해졌다 이거지. 나도 근 뭐 30년을 물어오는 사람들 이 방향으로 가르쳐 주는데 탈이 없어요. 뭐 아이 교수님 그쪽으로 해주고선 뭐 일이 잘못됐다 하는 전화가 한 통도 없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후손들한테 배우라고 가르쳐 놓은 거는 참 대단한 학문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하고 저 뒷장에 있는 본명정국을 우리가 앞당겨서 지금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본명정국법. 요거 생기복덕하고 이사방의 구공법하고 본명정국법이 세 개가 전부 다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앞당겨서 계제 이사방의 할 적에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요. 본명 본명정국법
본명정국법은 첫째가 방향의 기력을 논하는 거예요. 방향의 기력을 논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명정국으로 궁합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궁합을 보는 방법. 본명정국은 김운등갑에서 학설이 시작이 됐는데 방향의 기름을 논하는 게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는 본명정국, 본명성으로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을 그어놓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상원갑자생. 상원갑자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1864년서부터 1924년까지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상원갑자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원갑자생은 1923년 1924년서부터 1983년까지 태어난 사람, 그건 중원갑자생이다. 그 다음에 하원갑자생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죠. 하원갑자생은 1984년서부터 204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요거는 우리가 하원갑자생이라고 그래요. 상원갑자생은 1번궁, 4번궁, 7번궁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5번궁, 2번궁, 8번궁으로 이동이 돼요. 자, 이동이 된다는 건 뭐냐면 또 구궁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궁도. 상원갑자생 남자는 1번 감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자신의 생년태세가 떨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본명정국인데 역행으로 세어나간다. 상원갑자생은 1번 감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자신의 생년태세 간지까지 세어나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본명정국, 역행으로 세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원갑자생은 4번은 손궁이죠. 4번 손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역행으로 자신의 생년태세까지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곳이 요 중원갑자생의 본명정국이다. 그 다음에 하원갑자생은 7번 태궁이죠. 7번 태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역행으로 자신의 생년태세까지 세어나가서 떨어지는 곳이 자신의 본명 정국이다. 여자분은 5번 중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순행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같은 이치예요. 순행으로 세워나가고 중원갑자생은 2번 곤궁에서 갑자를 기하여 자신의 나이 이것도 순행으로 세워나가서 자신의 그 생년태세가 떨어지는 곳 그것이 본명정국이다. 그 다음에 하원갑자생은 8번 간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순행으로 세워나가서 자신의 생년태세가 떨어지는 것이 본명정국이다. 만약에 남자 생년태세가 중궁에 떨어지면은 곤궁을 적용을 시켜주고 여자 생년태세가 세워나가서 중궁에 떨어지면 간궁을 정해준다. 여자는 해당되는 게 곤궁이고 남자는 간궁에 해당이 되는데 중궁에 떨어졌을 적에는 남자는 곤궁을 적용해주고 여자는 중궁의 나이가 떨어졌을 적에는 간궁을 적용해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남자가 1900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아까 1980년생 2009년도 얘기예요. 2009년도. 그 다음에 여자는 1981년생 또 2009년도. 2009년도에 남자는 30세가 되고 여자는 29세가 된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본명정국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고요. 1980년생이니까 여기 중원갑자생으로 들어가죠? 잘 보세요. 요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중원갑자생은 4번 손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역행으로 세워나가라고 했는데 1980년생은 태세가 어떻게 돼요? 태세, 만세력을 보세요.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경신. 1980년은 경신생이 되고 그 다음에 81년생은 신유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네, 신유생, 경신생, 신유생. 자, 여기 잘 봅시다. 1980년생은 중원갑자생이다. 4번 손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역행으로 흘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보세요. 갑자. 역행이라 이거 을축이 되죠. 을축. 그 다음에 병인. 그렇죠? 그 다음에 정묘. 무진. 그 다음에 기사. 경호. 신미. 이제 5번을 써야 돼요. 임신. 계요. 갑술. 의뢰. 그 다음에 병자. 정축. 그 다음에 무인. 기묘. 경진. 신사. 그 다음에 이모. 개미. 요거 이렇게 바꿔줍시다. 을축 갑술이죠. 을축 갑술. 이모 개미. 그 다음에 역행이니까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갑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세볼게요. 갑자에서 우리가 역행으로 세야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술, 그 다음에 의뢰,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그 다음에 갑신.
을류, 병술, 그 다음에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그 다음에 여기가 갑오, 을미, 병신. 여기 떨어지죠. 아니 경신이지 경신. 병신. 그 다음에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요, 그 다음에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임자, 개축, 그 다음에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어, 기미, 경신. 여기 떨어지죠. 여러분들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손에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잘 보세요. 갑자, 을조,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육, 갑술, 의뢰, 병자, 절전, 무인, 기명, 경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들, 정연, 모자, 기초, 경인, 신미, 임진, 계사.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에다가 60갑자를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아주 그냥 숙달되도록 외워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손에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빠릅니까? 금세금세 풀어져 나가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경신이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는 남의 본명 정국은 곤토국이다. 곤토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두세요. 김은동갑에서는 본명성을 얘기하는데 본명성은 1번이 이제 백에 들어가고 2번이 흑이니까 본명성은 1백, 그 다음에 2흑, 3벽, 4록, 5황, 6적, 그 다음에 600, 7적, 그 다음에 800, 9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명성을 얘기할 적에는 여기가 백이고 흑이니까 이거는 이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명성을 얘기할 때는 김은동갑에서 삼원자백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김문에서만 활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본명정국을 논할 적에는 본명성이라 하지 않고 본명정국이다. 그러면 갑자을축으로 역행으로 해서 경신이니까 태세가 경신이니까 경신이 떨어지는 거는 2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곤토국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또 한번 세워봅시다. 자, 여자 81년생. 역시 중원갑자생이죠. 여자 81년생은 2번 곤둥에서 갑자를 기해서 이제 순행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순행으로 신유까지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봅시다. 갑자, 을축, 병인, 그 다음에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신묘, 임신, 그 다음에 계유, 그 다음에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모자, 기축, 병인, 신묘,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그 다음에 갑신, 을류, 그 다음에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아까 신유가 썼던가요? 신유. 예. 경자, 신축, 그 다음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그 다음에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여기 떨어지죠? 한참 세웠죠? 이게 손에 넣으면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이 글로 쓰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명은 어떻게 돼요? 여자는 신유가 여기 떨어지니까 6이죠, 6. 그러니까 요거는 건에 금국이다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궁합을 보는 거는 남자는 본명정국이 곤토국이 들어가고 여자는 뭐예요? 본명정국이 건금국으로 들어가죠. 토생금이 되죠. 그래서 요 궁합은 괜찮다. 사주만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궁합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궁합을 보는 게 더 이혼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둘 거는 항상 손에다 넣으라는 거, 손에다 넣기만 하면은 아주 숙달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2번이면 여기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가잖아요. 갑자, 을조,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묘,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모, 개미, 갑신, 을료, 병술, 정해, 모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인,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임인, 개묘. 이거 여러분들이 손에다가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하도록 해요. 김운동갑은 전부 다 요 세 손가락에 다 들어가게 있어요. 태을 구성이나 천번 구성이나 일가 팔문 신장이나 시가 팔문 신장이나 직부 팔장이나 전부 손으로 다 들어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운동갑은 명리나 이런 거에 10배 이상 되는 학문들인데 그거 여러분들처럼 언제 책 보고 언제 하겠어요. 전부 다 손에 넣으란 얘기죠. 예전에 제가 암자사 배울 적에 손에 못 넣으면은 엄청 혼났어요. 그런 머리 갖고 있으면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태어나서 내가 공부 때문에 혼난 적은 나 처음 혼난 거야. 내가 그렇게 그 머리가 우둔하지가 않았거든. 우리 선생님한테만 내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그렇게 숙달이 돼가지고 항상 모든 걸 외울 적에 전부 다 손에 넣는 거로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남들보다 공부가 3배, 4배 빨라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남들 10년 할 적에 여러분들 3년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합 보는 거는 이제 자평명제 공부하는 분들은 월지하고 월지가 합이 들어왔느냐, 충이 들어왔느냐,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느냐 하는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본명정국법으로 이 사람이 어느 국에 해당이 되느냐. 만약에 남자가 이게 토국인데, 곤토국이죠. 여자가 만약에 감무 수국이죠. 그러면 토국수 상극이 되죠. 그러면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본명정국은 여러분들이 상원갑자생이다. 60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들어오죠. 똑같이 갑자생이라 하더라도, 자, 보세요. 1911년에 태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60을 더하면 뭐예요? 1970년생하고 같죠? 띠는 같죠? 만약에 1911년 1월 1일이다. 그 다음에 1970년 1월 1일이다 하면 생년월일이 같죠. 그런데 상원갑자생이냐 중원갑자생에 따라서 사주 푸는 방법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도 이 명리학이 있었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하고 지금 태어난 사람은 생년월일 시가 똑같단 말이에요. 1000년 전에 태어나서 중국의 황제한 사람하고 지금 태어나서 똑같은 생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왜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이 못 되느냐 하는 거는 이 삼원갑자, 이거 삼원이라고 그래요. 이 삼원갑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더 깊어지면은 60년이 돌아가죠. 60년, 180년이 돌아가는 거죠. 180년마다 거기다 또 3배수를 하면 540년마다 운이, 이 하늘과 땅의 운행 궤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갑자생이라 하더라도 상원갑자에 태어난 사람, 중원갑자에 태어난 사람, 하원갑자에 태어난 사람 운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어지게 된다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터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지금 책에 응.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주신 여기에 네. 지금 이게 상원, 중원, 하원에서 남명, 여명 했거든요. 네네. 갑자생의 이제 하원에서는 응. 태국에서도 갑자를 태어나가고 네. 네. 여기에도 태어나가다 그 말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를 실학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을죽생이면은 응. 남자 하원을 얘기했을 때 응. 남자는 건국에서 또 남자는 7번이니까 남자는 태궁에서 역행으로 태어나거죠. 을죽색이라면 갑자 을축이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생년태사가 떨어지는 곳. 그 어제 예전에 배웠던 성이 곽씨인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풀어보세요. 그 아들이 1988년생이야. 그리고 책자에는 그분 개미생은 안 나와 있어요? 응? 개미생은 안 나와 있어요. 임신생까지만 나와. 응. 그래도 빠진 모양이에요. 그거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가. 남자가, 아까 아들애가 1988년생. 그 다음에, 며느리들 여자애가 1900, 나이가 2살이 많아. 86년생. 자, 요걸 여러분들이 본명 정국으로 봐서 궁합을 한번 보라는 얘기죠. 사주를 다 뽑아서 궁합 보는 방법이 있고, 본명 정국으로 갖고 궁합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본명 정국을 뽑아서 궁합을 한번 봐줘 보세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냐, 말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내려보세요.
자, 2019년도면 기해년이에요, 올해가. 기해. 여기도 기해년이에요. 2019년도는 기해년이다. 자, 여기 보세요. 88년생. 88년은 이제 하원갑자로 넘어가죠. 하원갑자생은 7번. 태국에서 갑자를 기해서 역행으로 돌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기해까지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목, 개미, 갑신, 울류, 병술, 종해, 무자, 기축, 경인. 아니야지. 요거 생년태세까지지. 요 88년생은 생년태세가 어떻게 되죠? 무진. 무진. 그 다음에 86년생은 병인. 무진. 여기서 다시 세봅시다. 갑자, 을축,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병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민,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여기 떨어지죠.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남자는 지금 건금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무진생은 중궁에서부터 갑자를 쳐나가야 무진생은 7번 궁이니까 7번 궁 태궁에서 갑자를 해서 역행으로 세워나가라는 얘기죠. 예. 그럼 여자는 어디부터 나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8번이요? 예, 여자 86년생도 역시 하원갑자생이죠.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요거. 1번, 4번, 7번, 5번, 2번, 8번. 8번 간궁에서 순행으로 여자는. 간궁에서 예. 갑자생이니까. 갑자니까. 요거를 외워 두셔요. 요거. 어두궁이고 갑자를 시작해서 자신의 생년 태세, 자기 띠까지 세워 나가라는 얘기죠. 거기서 갑자를 가니까. 오단에 어디 떨어져요? 저야 나 잘 쫓아오고 있는겨? 공부 좀 해. 교장 선생님 찾으셨어요? 어디 떨어져요? 남자 무진생. 순서를 먼저 보강하면서 참.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외워두세요. 요거. 상원갑자생은 1864년부터 192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6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은 상원갑자생이다. 이렇게 붙여요. 옛날 분들이. 1924년서부터 1983년까지 태어난 사람은 중원갑자생이다. 그 다음에 1984년부터 2040년까지 태어난 사람은 하원갑자생이다. 남자는 지금 88년생이니까 하원갑자생이죠. 하원갑자생은 7번 태궁에서 갑자를 기해서 역행으로 생년 태세까지 태어나가려 했으니까 여기서 보세요. 갑자, 역행이니까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그 남자 애가요. 응. 무진년생이어서 응. 5번 세면 저기 뭐지? 응. 거기 떨어지는데 응. 진구인가? 그래, 그렇게 하고, 그거 다 맞지도 않아, 이 사람아. 옛날에 그 풍수 배우는 애들이, 아이고, 이거 숫자가 몇 개인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손으로 짚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지나가셨다고요. 5번 하면 끝나요. 무진. 아, 무진? 네. 그래 여기가 네. 갑자, 네. 을축, 네. 병인, 정묘, 무진. 아, 여기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 목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 목국이다. 자, 여자는 8번 간궁에서 갑자를 기해라 순행으로 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갑자예요. 그러면 여자애는 병인. 병인이니까 갑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을축, 병인 여기 떨어지죠. 여기 떨어지니까 여자는 감궁에 수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생목이 되니까 상생이 되죠. 그건 결혼시켜도 가하다. 어떻게 보면은요, 본명 정국을 보고 궁합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주 명량을 공부했으니까 월하고 월 비교하고 일하고 일 비교해주고 용신 비교해주고 일간의 상생관계 비교해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본명 정국을 따지고 상생이 되느냐 또 오행이 같으면 비화라고 그래요. 상생이 되거나 비화가 되면 그래도 결혼시켜도 무방하고 만약에 상극이 되면 결혼시키면 안 된다. 옛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생기복덕을 배웠고 오늘 이사방한 궁극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본명 정국을 앞당겨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본명 정국법하고 그다음에 생기복덕 구궁법하고 이사방의 구궁법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응용을 해서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묻기도 해요. 이사 가려면 어느 방에 가야 되느냐, 몇 월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해서 답변을 옛날에는 훈장 선생님이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답변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책에 이렇게 기본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은 알 뿐이지 그렇지 않고 기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구궁도는 손가락 3개에다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 칸이 이거 9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여기다 넣으시라는 얘기죠. 손바닥에 항상. 교수님, 네. 지금 이 조건 보면은 여자는 수성 수이고 목국인데 목국도 양이고 목국도 양이에요. 그러면 예. 그건 음양의 배합은 안 되지만 상생관계가 되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상생하면 예, 예. 음양까지 배합이 되면 더 좋은 거죠. 배합이 안 돼도 음양이 배합이 되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고 음양의 배합이 안 되더라도 오행이 상생관계가 되면 결혼시켜도 무방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본명정국은 사장이 영업부장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회사에서 그러면 내 본명정국하고 영업부장 그 녀석 본명정국하고 판단을 해서 상급관계면 항시 배신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전화가 와요. 교수님 기운문동갑 수업이 몇 시 시작입니까? 하면 그러면 이제 배우러 오잖아요. 너 띠가 무슨 띠냐?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 상극이 되잖아요. 오래 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1년 하겠습니다 해도 한두 달 하고 그만둬. 그런데 내가 본명정기 예를 들어서 토다. 저 녀석 본명정기 화다 하면 화생토가 돼 상생이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오래 버티고 오래 공부를 해. 그러니까 본명정국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써먹을 게 많다. 자꾸 응용을 하라는 얘기죠. 응용. 그러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경리직이나 영업직 이런 거, 그다음에 기획부서 같은 데가 중요한 부서인데 거기에 이제 부장이나 아니면 이사를 시킬 적에는 나하고 쉽게 보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코드가 맞고 안 맞고는 뭐냐? 본명 정국으로 판단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옛날 수천 년 전서부터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학문을 써먹지는 못했던 거고. 자, 하여튼 그 운영 정국이 방향을 또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방향의 기류.
방향의 기록은 이사방위. 이걸로도 아니죠. 이거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생기복덕은 이제 어느 방에 길하다 나오는 거고, 이사 가려고 하는 건 이사방위 구공법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본명정국, 이사방위 구공법, 그 다음에 생기복덕 구공법, 요 세 가지는 아주 연관관계가 많으니까 우리가 꼭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저 붙이는 이제 여기 이사방위 구공법, 5강째죠 우리가. 5번째 우리가 5강을 우리가 끝내고, 본명정국은 이제 땡겨서 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태원하고 사상체질을 공부하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거를 좀 가르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태원 뭐 사상체질이 뭐 태음이다 태양이다 하는 게 여러분들 뭐 한의사들만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주에 이미 자기 체질이 정해져 있는 거야. 한의사들은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음식 좋아하는 거 진맥 짚어보고 당신 태음이다 태양이다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 우리는 사주 공부에 사주에 이미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으면 이 사람 체질은 뭐다 이게 정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빠르겠어요 우리가. 그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약도 질 수가 있는 거고 침을 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태원하고 사상체질은 건강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 이건 다음 시간에는 요게 한 번에 안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제 2주를 우리가 요걸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방학 동안에 요거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그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그걸 8주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학문인데, 그 배운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좋은 학문을. 자, 오늘 수업을 끝냅시다. 네.